과거 한국이 이지스 전투함 개발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투함 건조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자체 전투 체계와 이지스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목표는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되었고 해외 언론은 한국을 그저 수요국으로만 바라보며 전력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단 10여 년 만에 모든 예측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정조대왕급 다산 정약용함은 그 반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언론은 단순히 두 번째 이지스함이 바다에 띄워졌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국산 무기체계를 결합한 완전한 독립성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최신형 플라이트 3 구축함을 건조하는 데 평균 5년 이상 그리고 척당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절반의 시간, 절반의 비용으로 배수량 1만 2,000톤급의 전투함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군사 매체는 이 차이를 단순한 생산 효율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곧 기술력과 산업력이 결합된 국가 역량의 총체적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제임스 디펜스는 한국 해군이 단순한 수요국에서 공급국으로 변모했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과 조선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며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해군들이 경계해야 할 기술 선도국이 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그 변화를 실제로 증명하는 함정입니다. 단순한 후속함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도약을 상징하는 분수령으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도전자가 아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기공식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진수되었습니다. 세계 해군 건조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구축함을 이 속도로 완성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알레이버크급이 평균 5년을 넘겨야 진수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과는 단순한 산업력 과시가 아니라 군사기술 발전의 속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래 해전의 개념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함정 건조가 아닌 전 세계 해군 전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 정약용함은 그 자체로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결합된 힘을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단순히 두 번째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바다에 떠올랐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전통적 해군 강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한국이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구축함을 건조하는 데 5년 이상 소요되고 척당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1년 반 만에 척당 약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진수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선진국의 건조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린 기록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산업체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투체계와 레이더, 그리고 국산 CIWS와 같은 차세대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값싸고 빠르다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립적 무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벌 뉴스는 이를 두고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풀지 못한 조달납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유일한 국가라며 효율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CIWS 구역이 비워진 채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전략적 의도였습니다. 기존의 미국산 펠랭스 CIWS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트당 약 90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25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고 공급마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 개발 CIWS를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독점적 구조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추진 체계에서도 혁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세종대왕급보다 발전된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여 저속 운항 시 잠수함 탐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가스터빈과 전기 모터의 결합은 1만 2천 톤급 대형 구축함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함정의 성능 개선을 넘어 해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운용 개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음 감소와 함께 작전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정조대왕급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CIWS 개발은 다산 정약용함이 가진 상징성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LIG 넥스원이 주도하는 이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기존 펠랭스를 넘어서는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를 기반으로 한
이 체계에는 A4 레이더가 장착되었고 1800개의 TR 모듈이 적용되어 다중 표적 추적과 요격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해외 방산 매체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두고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세대 CIWS라고 평가하며 미국과 일본이 의존하는 펠랭스보다 앞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가는 세트당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여전히 미국산 CIWS와 수직 발사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자국 기술로 독자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산 CIWS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산이 아닌 자체 CIWS를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한 국가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전반에서도 진일보를 보여줍니다. KVELS-2라는 독자적 수직발사체계를 장착해 기존 방공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아직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한국이 먼저 해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 함정을 미래형 전력 운용의 시험대이자 완성형 모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탐지 능력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대왕급의 이지스 시스템은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KVELS-2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과 미사일 위협까지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소나와 전기 추진 방식의 결합은 정조대왕급을 단순한 방어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의 상징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미국과 일본도 해결하지 못한 차세대 위협 대응 능력을 세계 최초로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다산 정약용함이 가진 위상은 미국과 일본의 최신 이지스함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미국의 알리버크급 플라이트 3 구축함은 최신 스파이 6 레이더와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최강 플랫폼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건조기간이 평균 5년 이상 걸리며 척당 비용은 3조 원을 넘습니다. 게다가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은 일상이 되어 계획된 수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정조대왕급은 단 1년 반 만에 완성되었고 척당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절반 이하의 비용과 절반 이하의 기간, 여기에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통합한 성과는 미국과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최신 마약급 이지스함은 배수량 약 1만 톤으로 SM-3 블록 2A 미사일을 운용하며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핵심 전투체계와 무기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건조기간도 4에서 5년 이상 소요되고 척당 비용은 2조 원을 넘어섭니다. 무엇보다 독자 기술이 아닌 수입 의존 구조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독립전력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다산 정약용함은 배수량 1만 2,000톤급의 대형 구축함으로 국산 CIWS와 KVELS-2를 비롯한 독자 무장체계를 탑재해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IWS만 놓고 봐도 차이는 극명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펠랭스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탐지 능력과 반응 속도에서 펠랭스를 앞서는 국산 CIWS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장착이 완료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산이 아닌 자체 CIWS를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한 나라가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는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달성하지 못한 길을 한국이 먼저 열어젖히는 역사적 성과입니다. 또 하나의 분기점은 수직 발사체계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마크 41 VLS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KVELS-2를 개발했습니다. KVELS-2는 대공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 핵심이 될 극초음속 무기 대응 능력을 이미 확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정조대왕급은 단순히 동급 전력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세대 해군 전력의 표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능력은 단순히 자국 해군 전력 강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그 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 해군에 인도된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입니다. 한국은 당초 일정보다 무려 5개월을 앞당겨 이 함정을 인도했는데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호위함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단순히 인도 속도가 빠르다는 수준이 아니라 고성능 전력을 신뢰할 수 있는 납기 관리와 함께 제공했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산 함정과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조 속도를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미국은 신규 함정을 건조하는데 평균 7에서 9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호위함은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요 호위함을 3년 내에 완성했고 정조 대왕급 구축함의 경우 1번 함은 3년, 2번 함은 겨우 2년 만에 진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화된 조선 역량을 증명하는 성과입니다. 중국 역시 다수의 조선소와 인력을 활용하여 함정 수량 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압도하지만 개별 건조 속도는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의 5형 구축함은 한 척당 약 6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배수량 1만 2,000톤급의 구축함도 2에서 3년 안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전력 확충 속도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단일 조선소인 HD 현대중공업만으로도 미국 전체의 구축함 생산 능력에 맞먹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집중할 경우 연간 최대 5척의 구축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국 해군력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이 필요로 할 때 안정적으로 대형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미국이 자체 조선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의 일부 조선소는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사용하던 장비를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국은 최신 설비와 숙련 인력을 바탕으로 첨단 구축함을 빠르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산업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핵심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신뢰성을 실적으로 입증했으며 이제는 세계 해군 조선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도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등장은 단순히 한 척의 함정 추가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세계 해양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자 조선업과 방위산업 전체가 세계 판도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1만 2,000톤급의 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불과 1년 반 만에 진수하며 미국과 일본도 따라오기 힘든 속도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역시 이를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해전 개념의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네이버 뉴스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비용 대비 성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도했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이 여전히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독자 기술로 미래형 이지스를 양산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선도자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평가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전략적 의미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미국은 비싸고 느리며 일본은 종속적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독립적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동북아 균형자가 아니라 세계 해군력 판도를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투함과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필리핀에 인도된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사례가 이를 입증하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 조선 능력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산 정약용함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얼굴이며 동시에 세계 해양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과거 세종대왕급이 한국도 이지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을 상징했다면 이제 정조대왕급은 한국만이 이런 속도와 기술로 미래형 이지스를 양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히 한국 해군력 강화의 상징을 넘어 세계 해군 조선업의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진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 한국 해군이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서막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는 단순히 한 척의 구축함이 바다에 떠올랐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조선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국가적 전략 의지가 응축된 결과물이자 세계 해군력 판도를 새롭게 정의하는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는 냉소와 회의 속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한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속도와 효율, 그리고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외 언론이 이 함정을 단순히 전력 보강이 아니라 미래 해전의 전환점으로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건조 속도와 비용에서의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가 5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1년 반 만에 다산 정약용암을 진수했습니다. 비용 역시 절반 이하로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조선소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와 방산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조선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이 이제 방위산업까지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군 전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산 정약용암은 하나의 함정을 넘어 산업강국 대한민국의 총체적 힘을 증명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 자립과 독립적 전력 확보입니다. 기존의 해군 강국들이 미국산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 개발 CIWS와 KVLS2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국산 CIWS는 탐지 능력과 반응 속도에서 펠랭스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KVLS2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단순히 무기를 싸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독립적 외교와 안보 전략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 기반이 됩니다. 무기 공급망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며 통합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소수의 국가 대열에 올라섰다는 점은 전략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의미하는 바는 군사력 증강을 넘어선 새로운 해전 패러다임의 제시입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은 정숙성을 높이고 잠수함 탐지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신 소나와 결합된 이 설계는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까지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북아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해군 전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입니다. 해외 언론이 다산 정약용암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느리고 비싸며 일본은 종속적이고 중국은 양은 많지만 품질과 효율에서 뒤처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독립적입니다. 이 차별점이 바로 한국이 앞으로 세계 해군력 판도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함정의 진수는 또한 한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에서 새로운 위상을 구축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의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인도한 사례는 단순한 조기납품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선 파트너임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흥 해군 강국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자체 조선 인프라 부족과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는 동맹국 방위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해군 전력 보강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암이 가진 또 하나의 상징성은 바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세종대왕급은 한국도 이지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왕급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만이 이 속도와 기술력으로 미래형 이지스함을 양산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규칙을 다시 쓰는 주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일본이 그를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세계가 이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분명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자립에 그치지 않고 세계 해군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고질적인 지연과 초과 비용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효율에서 한국에 뒤처집니다. 일본은 독자 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빠른 건조 속도, 합리적 비용, 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 무장 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의 균형자가 아니라 세계 해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암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얼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고 이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기술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함정이 물 위에 떠오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함정들이 같은 길을 걸으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순간은 한국 해군의 미래를 여는 서막이자 세계 해군사에 기록될 전환점으로 남을 것입니다.